어려운 정책도 쉽고 정확하고 재미있게 술술 풀어드립니다. 국토부에 물들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국토부의 딸, 국물의 마스코트 MC 허성현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갑갑해지는데 실제로도 제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전세사기에 대해 할 말 많으신 분으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느슨해진 전세 씬의 긴장감을 줘. 느슨해진 전세 씬의 긴장감을 줘. 느슨해진 긴장감을 힙합 씬을 줘. 느슨해진 대장금을 다시 따르죠. 킹. 춤이 살짝 언짢아 보였거든요. 살짝 분노가 느껴졌는데 제 안에 울분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게 사실은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당하시겠어요? 사실 나는 안 아, 당하겠지. 설마 나 저도 그냥 현장에서 사람 좋고 네. 집 좋고 오. 너무 잘 풀리니까 뭐 나쁜 일 있겠어 하고 덜렁 계약을 했는데 네. 그게 전세 사기로 이어질 줄은 저도 몰랐죠. 이 전세 사기를 당하면 안 되죠. 그쵸, 또 당하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 계약 전후에 꼭 확인해봐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꼼꼼하게 좀 도와주실 분들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한번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를 이제 도와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저 같은 한 20대, 30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세 사기 피해 가장 많은 연령층이 바로 청년층이었습니다. 알아볼 것도 사실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직접 공부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가이드나 이런 게 너무 어렵고 막 단어도 어렵고 확인해야지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은 얼른 이제 뭔가 계약을 해치워버려야 될 것 같고 이래서 급할수록 좀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러더라고요. 쉽진 않죠.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의 48% 정도가 네. 동시 진행이나 아니면 무자본 갭 투기 물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반드시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확인해? 그 원장님께서도 그러면 집주인분께서 혹시 뭐 갭 투자하시는 그런 집주인이셨나요? 저도 처음 계약할 때는 네. 그냥 인상 좋고 잘 내주시는 분이라서 아, 그런 분 아니겠거니 했는데 저희 나갈 때 네.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음 세입자분을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돈이 에 없어서 없다. 내가 투자해 해놨다. 뭐 딴 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주셔야 내가 주지 어떻게 내 하냐. 알바 아니죠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때는 제가 착해가지고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제가 부동산 가서 얘기하고 막 그 인터넷에 막 올리고 글 막 이랬었어요. 원사님께서 당하신 전세 사기가 바로 깡통주택 전세 사기입니다. 이 깡통주택을 피하려면 보증금이랑 선순위 채권을 합쳐서 매매 시세의 80% 이하인지부터 확인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순위 채권 뭐 매매 시세 80% 이거 다 무슨 말이죠?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주택을 바로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집값이 세입자 보증금이랑 은행 빚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문제는 이때는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랑 선순위, 근저당을 합쳤을 때 매매가의 80% 이하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럼 집 구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집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시세 확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 비슷한 집이 실제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에 언제 거래됐는지까지 다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오, 완전 꿀팁이다. 네. 집 알아볼 때 알아볼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어디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간편한 시스템은 없나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안심전세 어플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세 확인, 그리고 위험을 진단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집주인 체납 여부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피해 안 당해보셔서 그렇지 한 번 당하면 이게 사람을 아무도 못 믿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앱이 있다니까 너무 좋네요. 그럼 저희도 한번 깔아봐야겠어요, 좀 네. 이따. 예, 너무 잘 돼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위반 건축물도 꼭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혹시 허가랑 다르게 지은 부분이 있거나 규정을 어긴 건물인데요. 이거는 철거 명령이 나오거나 사용 제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일반인들이 딱 가서 봤을 때 내가 위반했네, 뭐 여기가 위반했고 저희가 위반했네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일반인이 집 보러 갔을 때는 사실 이런 걸 한눈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불법 중축이나 규정 위반 여부는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대조해야 확인이 돼요. 아까 그 말씀하신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이 안심전세 어플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건축물 대장을 직접 떼어서 좀 내용을 맞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현장 확인도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알았더라면 제 고통받았던 3년, 4년의 시간 제가 노래라도 만들었을 텐데. 뭐라고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시세를 확인해라. 시세를 확인해. 집주인 확인해라. 집주인 확인해. 네. 다음 뭘 확인하라고 또? 건축물 대장 확인해라. 안심전세 어플 확인해라. 오! 등기부 등본 확인해라. 너무 욕심내시는데? 네. 아 근데 솔직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계약서 도장 찍기 전까지는 그 집이 네 집이 아니다. 원찬님께서 네. 그 전세 사기 당하던 네. 그 집 계약할 때 어느 정도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 사회초년생들의 그 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왜냐면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니까 내가 괜히 헛소리하면 민폐인가? 내가 궁금해하면은 실례인가? 막 이런 게 있어서 맞죠? 맞죠? 하면은 하고 딱 도장 찍게 되는. 그래도 그럴수록 확인할 건 꼭 확인을 하셨어야죠. 차장님 대문자 T이신 것 같거든요. 짤이 없으시네. 차장님, 네 그렇다면 우리 차장님 T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서는 신분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 이외에도 등기부 등본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요. 위험 신호들을 저희가 피해가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지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인트! 등기부 등본을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요. 일단은 표제부, 등기부 등본에 적힌 주소가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또 막힐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갑구를 보면 가장 밑에 있는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로 보시면 되세요. 제일 최근 정보일수록 가장 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계약을 해야만 안전합니다. 또 갑구에서 이제 확인하실 게 압류, 가압류, 그리고 신탁 같은 위험 신호가 있어요. 특히 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집주인 말고 반드시 신탁회사랑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신탁이 왜 위험한 건지. 신탁이 찍혀 있으면 소유자는 집주인인데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신탁 회사예요. 그래서 집주인 말만 믿고 계약을 하시면 나중에 절대 보증금 못 돌려받습니다. 모르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을구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등기 목적이 있죠. 네. 만약 근저당권이 없다면 지금 이 칸은 비어 있어야 됐을 텐데요. 집에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임차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금액, 시기 같은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말소상 포함으로 열람하면 과거 이력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이 사람이 대출을 얼마나 했다가 말소했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저희 계약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써야 할 텐데요. 두근두근두근두근. 꼭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쓰셔야 합니다. 그 표준 계약서라고 하면 그냥 계약서랑 다른 건가요? 네, 이거는 정부가 만든 양식이라 중요한 확인사항이 다 들어있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특약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집주인이 계약 직후 대출을 받는 것도 막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계약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뭐 몇 번 보긴 했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어려워. 무서워. 그냥 넘기고 싶어. 다 동의 누르고 싶어. 약간 이런.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복잡하지만 사실 이제 임차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거는 크게 임대인과 여기 임차인 정보, 그리고 여기 임대차 계약 기간, 네. 그리고 해당 보증금이 얼마인지만 사실 정확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주소가 등기부 등본 내용이랑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고요. 근데 혹시 계약서에 지하실 안 쓰는 대신에 뭐 월세 좀 깎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구두로 한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여기다 안 적었더니 보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두 약속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자주 생기는 분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하실 사용이라던가 주차, 그리고 수리나 반려동물 이런 거는 특이하게 꼭 적는 게 좋습니다. 덧붙이면 요새는 전세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 그리고 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에 계약을 그냥 해지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들도 많이들 넣고 계세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이번에 결혼하시면서 네네네. 또 전세로 이사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신고 제대로 하셨습니까? 혼인신고 했죠. 제가 말하는 건 혼인신고가 아니라 전입신고. 아, 그 날짜 받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 전입신고는 많이 들어봤는데 확정일자 그 신고는 또 어떤 다른 개념인지 정확하게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입신고는 나 여기 살아요 하고 관공서에 알리는 거고, 확정일자는 저 이 날짜에 계약했어요 하고 도장 찍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확정일자까지 신고를 하고 나서야 나 진짜 법적으로 여기서 산다. 그 계약서로 나 보호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인 건가요? 네, 맞아요.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항력에 더불어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만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늦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큰일 날 수 있죠. 올해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주택인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바로 확정일자도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따로 확정일자 부여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셔야 같이 되고요. 그때 계약서 원본을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계약 전, 그리고 계약할 때, 계약 후에 우리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이 체크리스트들을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고 막상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생각날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제가 보고 싶게 길찾기처럼 정리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내 집 마블. 오, 상품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저희가 많이 맞히신 분께는 작지만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또 못 참죠. 또 선물 좋아합니다. 저 깬돌입니다. 저도 겜순이거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본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띵동. 주택 시세를 확인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 땡땡 주택을 걸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깡통 주택. 네, 맞습니다. 바로 깡통주택이에요. 딩동댕동. 그럼 그 다음 이것을 통해 주택 정보랑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네.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박원찬. 안심 전세 앱. 네, 맞습니다. 이제 이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차장님. 계약 전에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했었죠. 박원찬. 등기부 등본. 정답입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문제입니다. 계약할 때 이 계약서를 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 계약서 이름은 무엇일까요? 송현! 네. 표준계약서. 더 정확하게는 주택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 박원찬.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네. 박원사님이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랑 이거랑 다른. 저 정확하게 알아야죠. 네. 그럼 지금 몇 대 몇이죠? 지금 3대1. 3대1. 마지막 문제예요? 제가 받을게요. 3점짜리 문제로.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 두 가지. 박원찬. 허성현 박원찬. 카메라 돌려보시죠. 허성현이 더 빨랐잖아요. 그럼 동시에 해보죠. 네, 아는지 그럼 아는지. 동시에 한번 답변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기. 와, 정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네, 두 분 다 너무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알려드린 걸 너무 잘 아셔가지고 네. 두 분 다 선물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국토부. 뭔가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국토교통부 명예대사 임명입니다. 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기를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작정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 이게 사기를 쳤어. 그래서 사기를 당했어. 이럴 경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전세 피해 지원센터나 전세 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법률 상담으로 바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보증금 납입 내역, 확정일자 자료 등 증빙 자료들을 조금 미리 준비를 해주신다면 수월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예방이 진짜 예방이 가장 좋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23년 4월부터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와. 어떤 상담까지 네. 해주시나요? 저희 찾아가는 상담소에서는 피해자분들한테 필요한 금융, 주거, 법률과 같은 상담을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피해자분을 함께 모시고 이렇게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전세 계약을 앞둔 또 특히나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취준생분들 그리고 사회로 나오시는 이제 분들 집 구할 때 진짜 이 영상 도움될 것 같으니까 두고두고 돌려보기 하시고 피해 당했을 때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체계가 있으니까 그거 꼭 활용하시고 겁나지만 용기 내서 또 앞으로 잘 살아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또다시 믿을 수 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